우리가 현장에 가서 신축 물건을 사실 때 제일 정리를 한번 해보면 현장을 딱 갔다. 그런데 신통을 추진하고 있다. 신통 날짜가 있다. 그거 무시 우선. 그런데 그 현장을 가만히 봤더니 예전에 2010년 7월 15일 이전에 기본기기 수입되어 있거나 지구단위기 표현이 돼 있다. 그러면 그런 현장은 어쩔 수 없이 이건 구조례 적용 지역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2008년 7월 30일 이전에 허가 받은 것들만 아파트를 받을 수 있고요. 이후에 허가를 받은 것들은 여러 명이 아파트가 하나를 받는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그 지역에 지어지는 임대아파트를 제외한 제일 작은 아파트의 면적보다, 전용 면적보다 그렇게 아파트를 합산해서 받는 내 전용 면적이 크다면 그거는 예외로 별도의 부양 자격이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직도 그대로 살아있으니까 신통이 됐든 모아는 예외예요. 모아는 예외예요. 신통이 됐든 공공재개발이 됐든 다 그대로 살아있으니까 신통 날짜만 보면 되는 게 아니고 다른 날짜까지도 반드시 검토를 해보셔야 된다. 우선 잠깐 제가 광고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제가 내일 모레부터 저희 현장 탐방 또 가거든요. 현장 탐방 가는데 1기 때 오셨던 분들이 뭐 거의 다 합류하셨더라고요. 재구매율이 높은 것 같아요. 혹시 현장 탐방 오실 분들은 어딨더라? 여기에 여기 현장 탐방 이거 클릭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아주 예전부터 그 현장을 직접 만들어 보자, 누가 만든 거를 거래하거나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직접 만들자라고 해서 가로정비 사업은 저랑 같이 몇 군데 이렇게 만들고 있는 중이었죠. 이번에 역세권 재개발, 역세권 활성화 사업이죠. 역세권 시프트가 있고 역세권 활성화가 있는데 역세권 활성화 사업을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지금 새롭게 추진하는 지역이 있는데 조합 클래스라고 해서 실제 조합 업무를 우리가 가상으로 보는 게 아니고 진짜로 보는 거죠. 물론 나중에 조합이 만들어지면 그쪽에서 다 업무를 위임을 하고 다 넘겨줄 테지만 그 전에 우리가 먼저 직접 한번 해보자. 조합 설립 바로 전 단계까지 모든 소리를 다 맞춰보자라고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참여하실 분들 있으면 여기에 글 남겨주시면 참여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헤럴드 경제랑 업무 제휴를 맺어서 이제 내년부터 민간 자격하고 온라인 수업을 진행을 하기로 돼 있어요. 근데 여기에 아직 완성된 사이트는 아니에요. 지금 다음 주 정도쯤 되면 이제 큰 틀 만들어지고 이제 계속 컨텐츠를 치워나가야 되는데 아직 컨텐츠는 없어요. 여기 컨텐츠는 없고 지금 뼈대만 세우고 있는 중인데요. 이제 헤럴드 쪽 기사도 좀 가져와야 되고 근데 지금 저희가 지금 이렇게 줌으로 하고 있잖아요. 줌으로 하고 있는데 제가 이번에 그 플랫폼 만들면서 라이브 스쿨이라고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영상도 여기에 올라가게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지금은 그냥 영상만 보고 제가 영상 올려드리면 그 영상 보고 말았는데 이제 앞으로는 내가 이제 어디까지 봤는지 뭐 이제 이런 것도 다 일반적인 교육 플랫폼 맞춰서 제작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수업을 듣는 게 줌으로 수업을 듣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헤럴드 쪽에 제안을 한 게 뭐 매년 하고 있는 뭐 머니쇼라든가 뭐 이런 세미나 같은 것들을 전부 다 온라인으로 구현하자라고 해서 라이브 채널을 만들었거든요.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빠르면 다음 주, 늦으면 다다음 주 정도부터는 이제 줌 키지 않고요. 여기에서 바로 들어오면은 이제 입장을 하면은 이제 한쪽에서는 채팅도 하고 한쪽에서는 영상도 볼 수 있는 그런 형태로 갈 거예요. 그래서 요 URL은 나중에 걸어드릴 테니까 그때쯤 되면은 이제 줌으로 안 들어오셔도 되고요. 로그인 하시면은 우리 회원들만 들어와서 이제 채팅도 하면서 이제 영상을 수업을 실시간으로 들을 수 있는 그런 형태로 가보도록 할게요. 여기다 이제 제 욕심 같아서 하나 더 붙이고 싶은 게 아이패드나 이런 걸 통해서 필기가 가능한 PDF로 좀 붙이고 싶은데 그거는 기술 개발이 좀 많이 들 것 같아요. 간단하게 마치고요. 오늘 수업 내용이 아까 전반부에도 말씀드렸지만 좀 예민한 게 많아서 지금 제가 이거를 찍어드리고 나중에 영상을 올려드리고 있는데 어쩔 수 없이 좀 영상으로 들으신 분들한테 죄송하지만 예시로 들어드리는 지역들은 지금 온라인 실시간에서 할 때는 나가지만 영상으로 녹화할 때는 어쩔 수 없이 그걸 다 지우고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2017년도에 다 썼어요. 그래서 이거 물딱지들 많이 생길 거다. 그랬더니 그 SBS, CNBC에 제가 그 방송을 찍고 있는 중에 옆에 있는 아나운서가 어저께도 이런 물건을 팔았다는 거예요. 제가 설명하는 그런 물건을. 그 부동산 전문가가 나와서. 그래서 실제적으로 거래가 많이 일어났다고 하는데 방송에도 그런 게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고가 많이 터질 것 같아요. 근데 앞으로 더 터지겠죠. 어떤 게 이제 그런 게 있는지를 좀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우리는 계속해서 권리산정 기준만 배우고 있는데 이걸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권리산정 기준일만 알면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를 보여드리려고 하고 있고, 지금 이게 제가 지난번 연신내 공인중개사 모임에 가가지고 한 거를 살짝 올려드리긴 했는데 아직 유튜브나 이런 데 안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떤 내용인지를 알면 좀 충격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날짜가 이제 이런 게 있어요. 2003년 12월 30일이 있고요. 2008년 7월 30일이 있고요. 2003년 12월 30일은 다가구 다세대 금지한 규정이 가장 주 포인트였고요. 2008년 7월 30일은 근생 쪼개기하고 또 하나 신축 쪼개기 규정이 이때 만들어졌는데, 지금 제가 보여드린 요 녹색 색깔들은 전부 다 서울시 조례예요. 서울시에서 규정한 것들인데 요 파란색이 법령으로 만들어졌죠. 그래서 서울시가 신축 쪼개기 금지 규정하고 근생 아파트 안 주는 규정을 2008년 7월 30일에 만들었고, 그 다음에 그 전에 다가구를 쪼갰을 때 아파트를 안 주거나 또는 합산해서 주는 규정을 2003년 12월 30일에 만들었고, 이 규정들이 서울 같은 경우에 재건축 같은 경우는 2009년, 도시환경 정비사업은 2006년, 인천 같은 경우는 2004년, 막 날짜가 다 뒤죽박죽 있던 것들을 법령으로 2009년 2월 6일 날 통합해서 법으로 만들어지게 된 거죠. 그랬다가 2009년 2월 6일 날 만들어진 법령에 의해서 서울시가 만든 게 이제 2010년 7월 15일 조례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녹색이 지금 조례 부분이고요. 요 파란 게 이제 법령이고요. 요 법령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지금 공공재개발 구역에 따라서, 그 다음에 복합 재개발 사업이니까 뭔가 좀 명칭이 되게 많아가지고요. 그런 사업에 의해서 지금 기준 날짜가 잡혔고요. 그럼 이건 지금 신통 1차, 2차 날짜가 잡혔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좀 어려워진 게 날짜가 상당히 많아졌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어떤 물건을 내가 산다라고 했을 때 이 물건이 내가 사는 시점은 한참 지난 지금 시점이지만 내가 사는 시점을 정하는 게 아니고, 내가 산 물건이 속한 그 지역이 옛날 거를 적용시키는지, 2008년 거를 적용시키는지, 2010년 거를 적용시키는지, 2020년 거를 적용시키는지, 아니면 신통을 적용시키는지에 따라서 다 날짜 계산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신통 같은 경우는 1차 신통 같은 경우는 2021년 9월 23일에 적용하고, 2차 이후부터는 22년 1월 28일에 적용하고, 그랬다가 안 되는 데는 이제 내년 초부터 다시 리셋되고 이런 규정들을 우리가 그동안 계속 보여왔죠. 그런데 제가 그때 당시에 2009년 2월 6일, 2010년 7월 15일 이때 당시에 한참 서울시 조례와 법령이 바뀌었을 때 제 지난 수업에도 설명드렸었잖아요. 법제처에도 질문을 넣었었고, 제가 질문을 넣었었고요. 그 다음에 서울시에도 2011년도에 질문을 넣었었고, 제가 계속 질문을 넣어왔어요. 넣어와서 답변을 받아왔는데, 그 질문의 답변이 서울시가 또는 법제처가 내린 답변이 물론 판결에 의해서 갈릴 수도 있겠지만, 하지만 우선은 그 답변을 우리는 들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들은 내용대로만 본다면 이 신통이든 공공재개발이든 간에 상관없이 어떤 경우에는 그 조례 적용 지역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한 지역이 신통이 됐어요. 그럼 신통 거리산정 기준일이 있어요. 그런데 그 신통 거리산정 기준일은 거리산정 기준일이고 이미 그 전에 구조례 적용 지역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신통 권리산정 기준을 가지고 거래를 할 테지만 그거는 그거고 또 별도 적용되는 규정이 따로 있다 보니 그건 또 따로 생각해야 된다는 그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예민할 수밖에 없다는 게 그런 지역들을 제가 이제 짚어드릴 건데 이런 거죠. 만약에 2003년도부터 어느 순간에 기본계획이나 지구단위 계획이 결정이 됐어요. 물론 기본계획이 결정되었다라고 해서 지구단위 계획이 결정 바로 되는 건 아니고요. 지구단위 계획이 결정됐다고 해서 재개발 기본계획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법에서는 뒷부분에 보여드릴 테지만 무호하게 성격을 해놨어요. 기본계획 및 지구단위 계획. 그래서 이거를 제가 물어봤다는 거죠. 기본계획을 얘기하는 거냐, 지구단위 계획을 얘기하는 거냐. 근데 서울시 답변은 2011년도 답변은 둘 중에 어느 하나만이라도 다 해당이 된다라고 답변을 내렸어요. 그래서 그게 옳다 그르다는 우리가 판단하지 말고 그냥 그거를 그렇게 답변 내려준 거를 우선 믿고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관리처분에 대해서 지침을 각 구청에 줄 테니까. 그래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기본 계획이 됐던 지구단위 계획이 됐던 뭐가 됐든 간에 이게 있었던 지역이 이 안에 쭉 있었던 지역이 그 과정 중에 구역지정, 재개발 구역지정이 됐을 수도 있고요. 뉴타운 지정일 수도 있고요. 재정비 촉진 지구가 지정이 됐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설명드렸던 한남 뉴타운 같은 경우는 한남 재개발 구역 지정이 됐고 한남 뉴타운으로 뉴타운 지정이 되면서 한남 재정비 촉진 지구로 지정이 됐죠. 한남은. 은평, 왕십리, 기름은 도시개발 사업으로 구역 지정, 재개발로 구역 지정이 됐고 그 다음에 서울시 조례에서 뉴타운 지정이 됐고 그 다음에 재정비 촉진 지구 지정은 안 됐던 거죠. 1차 뉴타운은. 근데 이제 2차 뉴타운부터는 구역 지정과 뉴타운
지역과 이제 지구지정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말고요, 뉴타운이 아닌 지역 중에서 서울의 뭐뭐뭐 지역들, 조금 이따 보여드릴 지도상에 나오는 사례들에서는 그 현장들은 기본계획이 갔다가 구역지정 갔다가 구역지정이 해제가 된 데가 많아요. 그리고 실제로 어떤 지역은 구역지정만 해제된 게 아니고 뉴타운 지정됐다가 뉴타운 해제된 데도 있어요. 그리고 용산의 모 지역은 재정비 촉진지구가 지정됐다가 그것도 해제가 된 지역이 있죠. 그랬다가 이렇게 해제가 됐다가 해제가 되면서 이것도 해제가 됐는데, 그런 지역이 지금 공공재개발이 됐던 도심공간 복합사업이 됐던 신통 추진이 됐던가 이게 추진이 된다면, 그러면 이 추진된 날짜에 의해서 요 위에 있는 21년 9월 23일, 22년 1월 18일 날 전이냐 후냐를 놓고 거래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게 옳냐 그르냐를 떠나서 서울시의 답변은 명확해요. 그건 그거고 저건 저거다라고 답변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구역 지정이 됐다가 해제가 되고 신통을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예전 기본계획이나 예전 지구단위 계획은 살아있다는 거죠. 그런 지역들을 유의해서 보셔야 돼요.